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와 상임위 전국위원회 상임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최고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내용인데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또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 등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사퇴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제적인원 7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이제 과반 정족수를 채웠고요.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주말에 그리고 지난주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네. 아직 사퇴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지금 비대위 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 불참했고요. 이렇게 상임정국위와 전국위가 열리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안건들이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상황을 반지의 제왕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현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되살아난 시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언데드에 빗대서 좀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친 이준석계 인사들도 지금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좀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위장 사퇴쇼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당 수습 작업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그 과정에 해프닝도 있겠지만은 큰 방향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간,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대위원장 누가 하지? 또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되나? 이준석 대표 반발할 건데 어떻게 하지? 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위기 상황을 오래 끌어서 좋을 것 없다. 이런 합의가 그래도 대체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첫 단추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을 위한 첫 단추인데 여기서 상임 전국위원회 또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네. 그것에 이제 적법성을 놓고 이준석 대표는 반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남은 안건은 상임 전국위원회가 먼저 열립니다. 상임 전국위원회는 민주당으로 보면 당무위원회격이다. 네. 100명 이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규모죠. 여기서는 비대위를 구성할 근거를 만듭니다. 뭐냐면은 비대위를 구성하려면은 당이 비상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상 상황이 되려면은 대표가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리 아니죠. 네. 아니면 최고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돼야 되는데 예. 지금 최고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됐다라고 유권 해석을 여기서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 내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이 돼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유권 해석을 내리면은 이걸 근거로 전국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근데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먼저 당원을 바꿔야 됩니다. 네. 당원 96조를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도 없고 대표 권한대행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그런 당원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임명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먼저 당원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례권을 올려서 통과시키고 또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여기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상임 전국위원회는 내일이라도 열 수 있는데 전국위원회는 공고하고 사흘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고가 되더라도 빨라봤자 5일 열릴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또 사실 실무적으로 준비할 문제가 이것저것 있지 않습니까? 당장
비대위원장 누가 할지를 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5일날 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빠르면 뭐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가 돼야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남은 문제는 또 여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위원회까지 다 열리더라도 그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열지? 이 문제가 또 걸려 있고요. 네.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은 비대위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네. 이거와도 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당내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네.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 빨리 열자. 이건 정기국회 중에라도 하자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조혜진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계 의원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 내년 1월 초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비대위가 활동하자라는 입장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비대위가 운영이 될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견 수렴을 그 이후에 쭉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는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비대위를 구성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 같네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하나씩 이제 정해진 절차는 이제 정해진 게 또 나와 있으니까. 큰 틀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들이 또 그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계파별로 배분이 되겠죠. 구성이 되면은 어찌됐든 시간에 가동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8월 28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그렇죠.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를 뽑는 그로 가는 과정들은 속전속결로 또 힘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예. 자,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금 관련된 국민의힘 내의 활동과 관련해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입장을 냈죠? 네, 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으며 지나가고 있는데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도 그렇고 여러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라는 건 당 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 당무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던 만큼 지금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뉴스인 해주시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 문제에 등장하게 된 게 결국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노출하면서 그렇죠. 그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내부 총진을 하던 당 대표라는 문자 메시지가 나왔고 이것을 계기로 1차적으로는 권성동 직무대행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권성동 리스크 할 정도로 제대로 상처를 입었고 이것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을 보고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윤심은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징계에 혹시 윤심이 관여된 거 아니야? 말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런저런 당 현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이 품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 의구심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대통령실이 당 현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언급한나라 콩나라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죠. 그래서 말조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에 좀 개편돼야 된다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이진복 정무수석을 겨냥해서 교체 필요성도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당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겠죠. 지금 이렇게 조심하는 스탠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창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인데 국민의힘은 뜨겁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또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이 모두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다른 학술지 게재 논문 한 편이 더 있는데 검증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이제 뜨겁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 한 편의 한글 제목이 이제 회원 유지라는 부분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멤버 유지 뭐 이렇게 영문으로 잘못 번역이 표기가 돼서 비판을 받은 바가 있는데 국민대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국민대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그 국민대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또 부실하다 제대로 됐다 그걸 판단할 근거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조사 결과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야 마땅하지만은 네. 선뜻 존중이란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또 우리 그 일반인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뭐 여기저기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학교 측에서 백지 상태에서 또 아무 이해관계를 없이 대통령 부인의 논문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그 검증 불가 혹은 또 부정행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그걸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추해설 의원께서는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대가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2022년 8월 1일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를 보면 앞으로 여론에 미칠 영향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야당의 공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정서에는 과연 그 국민대가 부실 검증으로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는 비판이 오히려 더 와닿을 겁니다. 그게 더 그 설득력 있게 와닿을 건데, 근데 정말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걸 부실 검증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그 비판적인 시각을 한 평가 중에서 제가 눈에 띈 것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국민대를 만든 분이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뿌리를 보면은 또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만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익희 선생의 이름을 더럽힌 국민대다. 국민대 부끄러운 날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비판이 제일 와닿고 국민대로서는 제일 아픈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 외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 여사 관련된 업체가 진행했다 하는 의혹도 지금 일고 있고 또 한 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 하는 의혹도 제기돼 있죠.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에 2016년에 주최한 르 코르비지에전 그리고 2018년에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미티 특별전을 후원한 A업체가 이번에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부 시공을 맡았고 설계와 감리 용역을 맡은 B업체도 지금 김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 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업체를 철저히 검증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한 법사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서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건이죠. 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시공 관련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후원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낸 거는 없지만은 공사하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 명록에 넣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저공사 문제는 자격을 엄격하게 따져봤다는 건데 제 경험상으로는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이거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굉장히 그 경호처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서 뭐 세무조사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건 뭐 언론 보도로도 의혹이 있다는 제기가 됐지만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이권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털끝만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엄벌해야 됩니다. 관련 법사는 문제 물론이고 네. 세무조사 개입이라든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공직자가 혹시 있더라면은 역시 엄벌해야 됩니다. 특히 이 법사를 두고 그 과거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푸틴하고 비교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런 세간의 평가 자체가 대통령 부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훑기식 그런 조사는 절대로 안 되고요. 가혹할 정도로 털털 털어내야 된다. 대통령 임기 초기에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임기 내내 꼬리뼈처럼 따라붙을 겁니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집안 단속이라든가 주변 단속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너진 대통령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엄격하게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통령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이 제도가 있는데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국회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추천을 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빨리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네. 오늘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지 37일 만에 이제 네. 경찰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 신설이 지난 1991년 치안본부의 경찰청 독립 이후에 31년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초대 경찰국장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이 됐고 어제 발표된 경찰국 인선 보면 비경찰대 출신들이 다수 중용이 됐습니다. 네. 지금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에 경찰 출신 직원이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 지원과장, 경찰대 11기 우지원 과장이 유일한데요. 경찰대 힘빼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하겠다라고 했던 그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경찰대 출신들 배제한 건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걸 보면 이상민 장관이 또 이 정부가 경찰대 개혁 의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대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이루기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그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총리 지낸 정세균 후보가 이런 당내 경선에서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기 없애기 위해서 경찰대도 없애겠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현실화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과연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6개월 동안 개혁 방향을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그 경찰대 그 개혁 문제도 나올 네.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두고 또 국회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방안을 네.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들 것을 두고 적법하다 또 위법하다 논란이 많았죠. 잠시 뒤 2부에 행안위 야당 간사죠. 김교훈 의원과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는 순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